진로 학과에 따라서 조금 지정되는 또는 뭐 추천되는 과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대학에서는 내가 이 과목에 관심이 있어. 그 관련된 분야에 없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막 아까 말씀한 온라인이든 뭐 다른 공동체 뭐 그런 강의를 이용해서 듣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대학 평가에서는 도움이 될 네네.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자기주도성을 판단할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온라인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높을까? 그러니까 대학들은 의심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도 지금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당연하게 더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주도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을 1등급을 받고 네, 우선은 수행평가라던가 아니면 뭐 탐구보고서라던가 이런 관리들을 조금 철저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대학들이 더 예뻐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단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참, 결국은 성적이네. 결국은 그쵸. 뭐로 가도 성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어쨌든 진로가 불확실한데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지금 현실적으로 게 좋죠. 얘기를 네. 좀 해보자면 좋아하는 과목보다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유리하고 남들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성적을 받는 것들이 조금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 대입에 유리하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들을 신설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들이 뭘 볼 거냐면 여러 과목 안에서도 내 진로를 조금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탐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 과목에 녹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진로에 맞지 않은 이제 다른 진로를 틀었어요. 그때 그러면 앞에 진로에 맞지 않은 과목을 선택했으면 또 변경을 하면 또 그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불리한 게 좀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론적으로만 말을 하면 문과 친구들도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과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의대에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과목을 내가 수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원은 가능해요. 근데 들어가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예, 그렇죠. 못 알아듣겠죠.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대학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학교, 그러니까 케바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은 학교별로 정해진 시간을 줍니다. 뭐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운영 지침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다. 케바케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학교에서는 절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변경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시작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성적을 보고 이제 그걸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주는 시기나 절차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선택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달라지는 게 문과랑 이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고1 때 공통으로 다 듣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한국사도 들어가 있고 사회, 과학, 수학, 공통수학이 이렇게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또 다시 뭐 미적분이나 뭐 확률 통계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걸 안 배우고 물리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물리학과 가서 아니 뭐 수학과를 지원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못하니까 대학에서는 과별로 볼 때 그래도 얘가 뭘 들었는지는 참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어느 과를 갈지 그리고 그 지정되거나 추천하는 그런 선택 과목 틀 안에서 준비를 하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9등급제에서는 이제 공통으로 독서하고 문학은 다 들어라. 그런데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는 골라라.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거를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원, 수투 이게 지금 고2부터 공통으로 시작하는 듣고. 거죠. 공통으로 듣는 거. 그중에 확률과 통계는 보통 문과 아이들이 많이 들었었고 미적분이나 기하 파트는 이과 아이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중에서 택 하나 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수라고 하는 과목이 수원, 수투가 거의 반영되어 있는 게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거를 다 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이과나 문과에 따라서 나는 뭐 사회를 선택하겠다, 과학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과탐, 사탐으로 나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회도 모든 아이들이 다 듣고. 그리고 과학도 모든 아이들 공통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시간대도 고2, 고3 애들보다 고1이 더 늦게 끝나죠. 왜냐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40분씩 25문항으로 추가가 됐잖아요. 얘네 둘 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더 늘어났죠. 그럼 미적분 2는 안 들어도 되느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은 미적분 2도 이수에서 오면 좋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해라. 네,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수능이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범위가 줄어든다. 지금도 변별력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범위가 더 줄어들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몇 학점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업만 다 든다고 해서 이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보통은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이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수를 할 수 있는 성취도를 받아야지만 이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학점 미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는 대부분 이제 9등급제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뭐 조퇴하면 안 된다. 뭐 출석에서 뭐 결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어느 정도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 그리고 40% 이상의 성취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10% 이상의 성취도라 하면 이게 점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100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 중에서 40% 정도를 절대 네. 평가식으로 네, 네. 40점 이상은 받아야 네. 넌 패스, 그 네. 이하는 넌 패스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수나 이런 이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못 따라온 학생은 따로 좀 보완해주는 장치가 있고 네. 뭐 하여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어쨌든 이렇게 이수 조건을 통과해서 190 몇 학점이라고 그랬죠? 2학점입니다. 192학점이 최소 학점인데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네네.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더 많이 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로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대부분 192학점에 맞춰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행평가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으로 치면 레포트 같은 건데 중간중간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사이사이 있는 건데 그게 내신의 약 40%를 차지하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저희 애들이 수행평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수행평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9등급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별로 챙기지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보고서를 낸다던가, 그리고 요즘은 어떠냐면 특히나 뭐 특목이나 자사 쪽에서는 이제 내가 생기부를 써줄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다양하게 주세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탐구보고서를 내고 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적히기 위해서 이런 심화 탐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가 심화 탐구 역량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 근데 내가 이거에 관심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뭔가 탐구 역량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대학들이 알죠. 면접을 보거나 할 때 그런 걸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심화 탐구를 하고 싶은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음속으로 심화 탐구 역량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아웃풋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 와서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우셔야 돼요. 지금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들은. 그래서 독서 가장 중요하고요. 뭐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나 언론 자료, 그죠? 보통은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NI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고등학교를 가는데 아까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독서를 하는 것들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조금 어릴 때부터 습관을 조금 들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작정 보면 또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진짜 갈수록 너무 어렵네요. 자, 그래도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이거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막상 닥쳐서 이거를 애랑 같이 고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미리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거나 하면 큰 틀에서는 다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그런 수행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교사마다 평가하는 스타일도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대응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사들이 각자 갖고 있는 기질도 다르실 거고 성격도, 성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안 되기를 바라는 교사는 없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교사가 이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과 별개로 또 인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들을 확연하게 구별되게 교사어를 써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팁을 주자면 무조건 인사를 잘해라. 왜냐면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누군지 볼 거 아니에요. 아, 인사 잘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예뻐하시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서 존재감 있는 학생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제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한자라도 더 예쁘게 잘 써주려고 하시는 게 당연히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하게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학교 수업도 잘 듣고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당연하게 성적이 나오는 거는 우선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성적이 뭐 3등급, 4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생기부만 굉장히 잘 써 있다. 그럼 대학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특목자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그런 교사어가 예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입에는 굉장히 많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큰 틀에서 기준만 가지려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내신 등급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인서울대학 합격 내신 컷이 될까라는, 제가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의 유튜브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렵겠지만 대충 한번 두리뭉실하게 본다고 하시면, 예,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5등급이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누적으로 봤을 때 34% 이내 학생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9등급제로 저희가 좀 전환을 해서 환산을 좀 해보면 이제 보통 같은 경우 이제 1.04에서 한 1.2 정도 그런 등급을 했을 때 최상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대 아니면 연고대 정도, 이제 서울대 연고대 정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보통 1.04에서 1.2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1등급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중상위권 정도의 인서울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같은 경우는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 극초반대가 나와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주요 대학 교과 전형이 면접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성적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은 정말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냥 경험상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일반 고등학교다 라고 하면 내가 인서울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 1.8, 1.7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공부를 잘한다라고 소문이 난 학교다
라고 한다면 보통 한 2점 초반대까지는 인서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이거는 아직 모르는 얘기지만 그냥 9등급제를 여태까지 해봤던 경험치를 환산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저희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다. 의대 가려면 무조건 1등급이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그럼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와.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전교생에 한 200명 된다 그래서 1등급에 들어가면 20등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각 과목별로 그렇게 신청한 그 과목에 쪼개져서 진짜 사람 수가 작은데 네. 거기서도 한 번 삐끗하면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9등급제에서도 당연하게 1등급을 그런가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5등급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오히려 9등급에서 1등급 채우는 게 더 어려운데요. 그럼요. 그죠? 4%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